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8살 하윤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34살 유진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8년 전 사랑했던 남자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중 멀리서 한 남자가 이쪽을 보며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설마.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남자는 민준이었고 민준의 시선은 하윤이를 향해 있었어요. 순간 하윤이가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봤고 민준은 숨이 멎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윤이는 민준을 그대로 닮아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 셋은 어떻게 될까요? 8년 만의 재회가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0월의 한강공원은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실려 공중을 떠다니고 있었고 강물 위로는 석양빛이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6살의 민주는 혼자 천천히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했던 민주는 오랜만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민주는 무심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노부부가 보였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을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멀리 있는 한 여인에게 멈춰 섰어요. 긴 생머리가 바람에 흩날리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걸음걸이를 민준은 알고 있었어요. 저 체격도 알고 있었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저 손동작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설마. 민준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민준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유진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한 다음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민준의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유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가슴속에서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왔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며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도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다가간 순간 민주는 다시 한번 멈춰서야 했습니다. 유진 옆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유진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무언가 신나는 이야기를 하는지 폴짝폴짝 뛰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녀가 유진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민준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 순간 민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민준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또렷한 쌍꺼풀이 있는 눈매가 민준과 똑같았고 오똑한 콧날도 민준의 것이었습니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민준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시던 앨범 속 민준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민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년 전 유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울려왔습니다. 민준 씨, 저 임신했어요. 그날 밤. 민준은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을 안아주며 행복해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할 계획을 세우고 유진과 함께할 미래를 그렸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유진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회사에는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모든 곳을 뒤졌지만 유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신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야. 포기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다. 민주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진이 민준 곁을 떠난 건 민준과의 신분 차이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진은 민준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민준을 닮은 소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까요? 민준은 제자리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유진이 무언가를 느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떨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준 씨. 유진의 입에서 민준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8년 전 그날과 똑같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유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유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소녀가 유진의 손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유진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소녀의 얼굴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유진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더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유진 씨.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한강공원 중에서도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8년 전 민준과 유진은 이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곳이었습니다. 유진이 처음으로 민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유진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자주 오던 곳이잖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진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8년간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다시 소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은 무릎을 굽혀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민준과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유진의 치마 뒤로 반쯤 숨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민준이 물었습니다. 소녀는 유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윤이에요. 하윤이라는 이름을 민준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윤아. 민준과 떨리는 목소리로 하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하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와 코와 입술이 모두 민준을 닮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귀 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모든 게 민준을 닮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유진을 마주봤습니다. 유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유진 씨, 저 아이가... 민준가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민준의 딸이었습니다. 8년 전 유진이 임신했다고 말한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황급히 유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앉아요. 민준과 유진을 근처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8년 전 두 사람이 자주 앉았던 그 벤치였습니다. 은행나무 그늘 아래 놓인 낡은 나무 벤치였습니다. 민준과 유진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윤은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8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과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민준 씨 아버님을 뵈었습니다. 유진의 말에 민준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라니 민준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유진을 만났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민준 씨 곁에 있으면 민준 씨의 인생을 망친다고.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구나. 민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돈을 주셨습니다. 많은 돈을. 그리고 제게 사라지라고 하셨어요. 아이와 함께 유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수건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빛이 눈부셨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민준 씨와 결혼하면 민준 씨가 회사에서 밀려날 거라고. 대기업 후계자가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주주들과 이사진이 민준 씨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8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것을. 8년 전 당시 민준의 집안은 민준가 대를 이어 회사를 경영하기를 원했고 그에 걸맞은 배필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아이를 지우고 민준 씨 곁에 남거나 아이를 낳고 영영 떠나거나.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민준 씨와 제 사이에서 생긴 생명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인생을 망치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민준 씨 곁을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세게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진에게 그런 잔인한 선택을 강요했다니 민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은 혼자서 그 무게를 짊어졌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민준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유진은
옆에 앉은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은 엄마의 눈물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 씨가 임신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저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했는지 그 모든 게 생각났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벽에 집을 나왔습니다. 민준 씨를 다시 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전화 한 통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주는 유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얼굴엔 8년간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과 야윈 볼과 지친 눈빛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진통이 너무 심해서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를 처음 봤을 때, 그 작은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유진은 하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윤은 엄마의 품에 안겨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하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8년간 민준과 알지 못했던 딸이었습니다. 민준의 피를 나눈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식당 일을 하며 하윤이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하윤이를 돌봤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하윤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민준 씨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윤이가 잠들면 혼자 울었어요. 민준 씨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저를 미워하실까? 아니면 저를 잊으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년 내내 유진을 잊으려 애썼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유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까? 민준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윤이 때문입니다. 하윤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빠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자기는 없냐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윤은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유진은 망설였습니다. 민주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하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윤아, 민준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너의. 하지만 민준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벅찼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윤에게 아빠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컸습니다. 민준은 하윤의 인생에 단 하루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윤이 태어나는 순간도, 처음 걸음마를 뗄 때도, 첫 말을 할 때도 민준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민준과 말하고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이 복잡했습니다. 유진을 다시 만난 기쁨과 딸을 발견한 감격이 있었지만 동시에 8년간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유진에 대한 미안함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8년 전에도 민준과 유진은 이강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 씨, 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유진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민준가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민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을 날렸습니다. 저도 민준 씨를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곳에 온 건 우연이었어요. 하윤이가 한강공원에 가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하필 이곳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제가 자주 오던 이곳으로.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면 무의식 중에 이곳을 선택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준 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저를 이곳으로 이끈 건지도 모릅니다. 민준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옆모습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유진 씨, 민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감정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유진 씨를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난 유진 씨를, 저를 버리고 간 유진 씨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유진 씨를 찾아 헤맸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유진 씨를 마주칠까봐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 씨와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유진 씨가 떠난 이유를, 아버지가 유진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민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혼자 결정했어요? 저도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민준 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제가 민준 씨 곁에 있으면 민준 씨의 인생에 짐이 될 것 같았어요. 민준 씨가 꿈꾸던 미래를, 민준 씨의 아버지가 준비한 길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였습니다. 유진 씨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니었어요. 민준의 목소리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원망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비겁했어요. 민준 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유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멀리서 하윤이 벤치에서 혼자 낙엽을 주우며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은 무심히 낙엽을 모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의 8년을 놓쳤다는 사실이, 저 아이가 아빠 없이 자랐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를 다시 만나서 기쁩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워요. 8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은 걸 모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지도 모릅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진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윤이를, 하윤이만이라도 알아주세요. 하윤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윤이에겐 아빠가 필요합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다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이 이쪽을 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하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민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준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빠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8년간 몰랐던 딸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하윤이를 알아가겠습니다. 민준의 말에 유진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석양이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 보세요. 하윤이가 추울 것 같습니다. 민준가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을 불렀습니다. 하윤이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하윤이 민준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무릎을 굽혀 하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윤아, 다음에 또 만나자. 민준가 말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유진과 하윤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민준은 오래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저 멀리 작아질 때까지 민준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며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유진과 하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민준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할 말씀이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8년 전 유진 씨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에게 돈을 주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민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그랬다. 그게 최선이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선이라고요. 저에게 묻지도 않고 결정하신 게 최선입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몰랐다. 그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회사는, 주주들은 모두가 너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감당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유진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는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겐 딸이 있습니다. 8년 동안 몰랐던 딸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저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민준의 말에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다. 내 방식이 틀렸을지 모르지만 그게 내 진심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하윤이를 인정해 주세요. 제 딸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민준의 간절한 목소리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 아이를 데려와라. 내 손녀를 보고 싶구나. 아버지의 말에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유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윤이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말 오후 한강공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을 만난다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하윤이는 민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민준은 하윤이에게 어떤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준 씨, 문이 열리며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이 하윤의 손을 잡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따았습니다. 유진도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하윤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하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아저씨라니, 민준은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였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은 하윤을 위해 딸기 케이크와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하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딸기 케이크다. 하윤이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민준에게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윤아, 학교는 재미있니? 민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재미있어요. 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하윤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림을? 민준은 놀랐습니다. 민준도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스케치를 하곤 했습니다. 엄마가 크레파스랑 스케치북 사줬어요. 저 엄마 얼굴도 그렸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과 하윤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윤이 좋아하는 것들과 학교, 친구들 이야기와 꿈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하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도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유진 사이엔 여전히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하윤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을 뿐 서로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민준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윤을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놀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윤은 조금씩 민준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먼저 민준에게 달려와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준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하윤과 유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하윤은 창밖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하윤의 순수한 감탄에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하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하윤이 갑자기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윤의 작고 따뜻한 손이 민준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하윤이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은 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정말 즐거웠어. 하윤아, 민준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유진과 하윤을 차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하윤은 뒷좌석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유진은 하윤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하윤이가 정말 행복해했어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은 백미러로 잠든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민준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하윤과 함께하는 시간은 민준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윤을 사랑하는 마음은 확실했지만 유진에 대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직도 유진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건
과거의 감정일 뿐인지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유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유진은 하윤을 깨워 안아 올렸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조심히 민준가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유진이 차 문을 닫기 전에 불렀습니다. 민준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하윤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윤이는 제 딸이니까요. 민준의 말에 유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하윤을 안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차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준은 하윤을 사랑했지만 유진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8년간 혼자 하윤을 키운 유진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민준을 떠난 유진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원망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민준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하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하윤을 위한 고급 화구 세트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민준은 유진과 하윤을 만났습니다. 한강공원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고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신나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민준은 하윤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하윤이 포장을 뜯는 순간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이거 제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하윤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은 하윤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하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윤은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래, 하윤아, 민준가 물었습니다. 하윤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은 다시 민준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준은 하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하윤아 불러줘. 아빠라고 불러줘.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윤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민준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8년을 기다린 그 한마디였습니다. 민준은 하윤을 안은 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유진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의 눈엔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한 손을 뻗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은 놀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 미안합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유진 씨를 원망했습니다. 민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유진 씨도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준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너무 미안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민준의 말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유진과 하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 아래에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한강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세 사람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유진 씨와 하윤이 제 곁에 있어 주세요. 민준의 말에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입니까? 유진이 물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엔 제대로.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하윤과 유진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윤은 큰 집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정말 크다. 하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하윤의 손을 잡고 집 안을 안내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뒤따라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윤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윤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민준가 미리 가르쳐준 대로 하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굽혀 하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잘 왔구나. 하윤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하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을 많이 닮았구나. 눈매며 코며 똑같다.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윤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하윤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하윤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얼굴엔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는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저 아이를 잘 돌봐라. 그리고 유진 씨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라. 아버지의 말에 민준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사과하다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민준가 대답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한강공원엔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민준과 유진과 하윤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윤은 이제 당당하게 아빠라고 불렀고 민준은 매일 하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도 함께 그리고 공원도 함께 산책했습니다. 민준과 유진도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갔습니다. 8년의 공백을 채워가며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다시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8년 전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강물 위로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 노을이 정말 예쁘다. 하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준과 유진은 하윤이 가리키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민준가 말했습니다.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도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현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노을처럼 따뜻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준과 유진과 하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했고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며 함께 성장하는 날들이었습니다. 8년의 공백도 이제는 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윤은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고 민준과 유진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벚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난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